자, 등기 유효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다 유효한 건 아니겠지요. 우리 가장매수인의 등기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완벽하게 효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뭐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걸 절차적 유효권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관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법에 정해져 있는 등기 사항에 대해 등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등기 기록에다가 부동산 물건이나 현황 따위를 기록하는 것, 이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 자체, 이게 등기죠. 그건 일단 존재해야 돼. 이게 절차적 유효권이에요. 거기에다가 실체적 유효권이라고 등기되어 있는 내용과 물권 변동 과정 내지 내용 자체가 일치. 이걸 실체적 유효권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불일치하면 무효다. 그러겠죠? 불일치하면 무효다. 이렇게 되고. 특히 우리 판례는 절차적 유효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정을 통해서 유효로 처리하려고 해요. 근데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무효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분명히 등기의 유효권이라고 해서 이걸 갖춰야만 유효인데 못 갖추면 무효인데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로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 이제 그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는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리 취득이나 변동 요건일 뿐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등기의 종류 중에 말소 회복 등기,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게 있어요. 등기의 종류 중에 말소 회복 등기나 멸실 회복 등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으니까 회복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판례 입장에서는 말소 회복 등기나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면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기부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가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특히 불법 말소의 경우에는요. 회복 등기 당연히 하죠. 멸실 회복 등기도 있고 말소 회복 등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말소되었을 때도 회복 등기가 가능한데 특히 말소와 관련해서는 양가로 2번에 5번째 줄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 후에 소유권이 제3자가 이전되었을 때 당초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불법 말소가 되었을 때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가 기억하세요. 말소 당시 소유 등기 명의인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말소 당시 소유 등기 명의인. 자, 그거 머릿속에 박아 두셨다가 나중에 가등기에서 한번 써먹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걸 좀 들어주세요.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을이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찌어찌 불법 말소가 됐어요. 당연히 을은 뭘 청구할 수 있어요? 회복 등기? 예?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됨을 완납을 해버렸어요. 이때 이 근저당권자 회복 등기 전에 경매가 돼버렸죠. 이때도 회복 등기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겼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회복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얘가 만약에 그 전에 회복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경매가 돼서 소멸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목적물 경매되면 목적물 했던 저당권, 근저당권은 깡그리 소멸한단 말이에요. 배당을 받든지 못 받든지 일단은.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회복 등기할 수 있는데 회복 등기하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리면 더 이상 회복 등기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 근저당권자 황당하죠? 배당도 못 받았고 근저당권은 근저당권대로 소멸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듣기만 하세요. 이 근저당권자는 요 배당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말소가 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요만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도로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게 판례. 그러니까 자기 등기가 말소되는지 안 되는지 부지런히 확인하라면. 안 하고 있다가 불법 말소됐고 모르고 있다가 덜렁 경매되면 나한테 배당받으라는 소리가 막 이상하다. 봤더니 말소가 돼 있네 이미. 그럼 법원에다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 없고. 그 배당받은 사람들 후순위 권리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 돈 돌려줘. 내 돈 돌려줘. 그렇게. 예?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회복등기 전에 경매되면 더 이상 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이거 하나 따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중보존등기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보존등기는 다른 말로 중복등기라고도 부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쉽게 말하면 등기부가 2개 이상 있는 걸 말해요. 등기법에는 이런 원칙이 있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 있다면 당연히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찢어버려야 되겠죠. 등기 기록이라면 주말시켜버려야 되죠. 그 기준이 뭐냐가 우리 판례가 딱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중복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이 이걸 정리하는 절차가 등기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등기법 문제에서는 그게 나오고요. 민법에서는 이 판례가 나와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여러 개 있다. 그걸 대법원까지 가져왔다. 대법원은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표제부. 부동산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표제부를 보고요. 이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것만 유효로 합니다. 이때는 부동산 보존등기 선후를 따지질 않아요. 반면에 표제부 갖고 확인할 수 없다면 사항란으로 가게 됩니다. 사항란 중에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갑구를 가고요. 갑구 중에서 최초 등기 명인을 찾아가요. 이걸 보존등기라고 부르죠. 이 보존등기 명인이 같냐 다르냐. 같으면 무조건 선보존등기. 다르면 선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등기는 무효.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선보존등기가 유효하되 선보존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후보존등기가 유효하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보존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자, 판례가 2개가 있어요. 갑이 신축을 했어요. 갑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걸 팔았어요. 당연히 187조에 의하면 얘는 등기하고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근데 이 자식이 그냥 미등기 채로 넘겨주고 얘가 보존 등기했어요. 이걸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이걸? 이 보존 등기를 뭐라고 부르죠? 네? 2차 과목 안 들으세요? 1차만 들으세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러죠? 기억나시죠? 올 생략 등기가 아니라 대가리 못자 대가리 두자. 앞대가리 생략했다 그러죠. 이거 판례가 유효라 그래요? 무효라 그래요? 네? 유효. 자, 이 상태에서 이 자식이 또 보존 등기 해버렸네? 그럼 이게 선보존 등기죠? 이게 후보존 등기죠?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죠? 후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그렇게 말하겠죠? 이게 그거예요.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 등기는 설령 원시 취득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다. 또 하나가요. A 토지가 있어요. 갑이 보존 등기한 상태예요. 이거를 또 호박라이트네. 예. 을한테 팔았어요. 수요일날 요 시간대 꼭. 다른 날 안 그래요? 금요일날 해야지. 불금 돌아다니지 불금에. 그럼.
아, 그렇구나. 금요일은 안 해도 오는구나. 에이, 저놈 호박라이트. 요새 저희 동네는 안 돌아다니던데, 호박라이트가. 문 닫았나? 안 닫았을 텐데. 저 호박라이트 유래가 아주 깊잖아, 그렇죠? 동네 곳곳에. 아주 유래가 깊은데 저거. 깜짝 놀라죠? 트럭 뒤에다 호박을 탁 해놓고. 아이고. 참말로. 뭐 얘기하다가 저거. 아, A to Z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한 상태에서 팔았어요. 당연히 무슨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해야 되죠? 이 자식이 보존 등기했네? 그럼 이게 선보존 등기죠? 이게 후보존 등기예요. 이때 선보존 등기 원인 무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갑이 원시질자에서 무효 아니에요? 유효예요. 그럼 우리 판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보존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의 부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다. 얘가 실제 권리자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 그런 거 안 따진다. 그냥 무효다. 그래서 아까 보존 등기 명의 다를 때는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보존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면서 판례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 중에 두 번째 게 판례가 나와 있네요. 둘째, 세 번째 줄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보존 등기는 비록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다. 예? 이게 요거죠? 요거예요. 4번에 3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우리 요거 허위 표시에서 가장행위, 은닉행위 기억나시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로 가정하고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이전 등기했을 때 유효라 그랬죠? 그럼 우리 판례 등기 원인이 불일치하더라도 유효다. 좀 전에 제가 불일치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로 보는 게 몇 개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이거 등기 원인의 불일치. 또 하나가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아까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보게 되면 등기부상으로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정에서 다시 갑으로 넘어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을병정 등기를 줄줄이 말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전 등기가 된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부상으로는 물권 변동 과정과는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효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게 있고요. 3번, 4번. 5번. 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활용합니다. 이걸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불러.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무효등기 유용이. 여기 보세요.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가장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가장매매 무효고 을등기 무효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 둘이 3월 10일 날 추인을 했네. 무효행위의 추인.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때 이 등기 말소했다가 다시 이전 등기하지 않고 유용하지요. 예? 그리고 이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죠. 소급하는 게 아니라. 자, 처음부터 무효였던 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있지요. 처음부터 무효였던 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갑소유 토지가 있고요.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갚았어요. 돈을. 그럼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돈을 갚는 순간 저당권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저당권은 소멸하잖아요. 그럼 갚는 순간 이 등기는 무효가 돼요. 그리고 며칠 있다 말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을이 다시 빌려줬어요. 똑같은 액수를. 그럼 이 등기 말소하고 다시 저당권 등기해 줄 필요가 없이 이거 유용하면 되죠. 이 경우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유효였다가 그 다음에 무효가 된 등기를 다시 재활용. 이렇게 되죠. 여기에 우리 판례가 플러스 돈을 병이 빌려줘요. 을이 다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병이 빌려줘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요거 말소하고 요놈한테 저당권 등기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 요 저당권 등기 명의인을 요렇게 바꿔 병으로 요것도 인정해요.
왜일지를 생각해 볼게요. 말소하고 등기하게 되면 등기 신청이 2번 들어와요. 말소 등기 신청 하나, 설정 등기 신청 하나.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저당권자를 병으로 변경 등기 신청하면 신청이 하나만 들어와. 등기소 어디서 운영해요? 법원. 그렇죠? 법원의 업무 분담이 어때? 반으로 줄어들지. 그러니까 허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인정해요. 자, 이렇게 2가지 무효등기 유형이 있습니다. 단 무효등기 유형이 안 되는 게 일단 하나 있어요. 표제부 등기 유형. 뭐 안 된다고요? 이건 뭐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 다음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를 따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철거된 구건물의 표제부를 신축한 건물의 부동산 현황에 맞춰서 표제부 표시 변경 등기를 하고 그걸 재활용을 해. 이거 안 된다. 이걸 표제부 등기 유형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됐죠? 예? 또 하나가 아까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아까 원칙적으로요. 이거 말소하고 얘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얘가 급해. 돈을 빨리 빌리고. 그래서 일단 갑이 뭐라고 했냐. 일단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하고. 자,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소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1번 저당권이잖아요. 그렇죠? 믿고 병이 갑의 말을 믿고 돈을 빌리고 일단 얘가 저당권자로 등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소해야 되죠. 그런데 갑이 마음이 바뀌었어. 말소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얘한테 또 돈을 빌리고 이걸 유용을 해. 그럼 얘는 느닷없이 뭐가 돼버려요? 2번 저당권으로 주저앉아 버리죠.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유용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에 대해서 판례 문구가 이렇게 나와요.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하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무효등기 유용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2가지. 자, 그런 것들을 무효등기 유형 양가로 5번에서 확인하시고, 자, 중요한 게 2개가 나왔습니다. 중간생략등기하고 가등기. 자, 먼저 중간생략등기. A 토지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매. 당연히 등기도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그렇죠? 근데 이 자식이 미등기 전매를 했네. 그리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네. 이걸 뭐라 한다? 중간영역 등기.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 개념.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 2번째, 이거 법적으로 규제하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그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행위 및 그에 터잡은 이 중간생략 등기는 처벌이 될지언정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어디만 빼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 빼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만 빼고는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간생략 등기가 된다는 것은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요건이 뭐냐? 당사자 전원 합의가 요건이다. 갑을병 합의. 이때 갑을병 합의는 명시묵시 동시 순차를 불만한다. 특히 이 순차 합의에 대해서 판례 문구가 2가지입니다. 갑을병 순차 합의. 예? 갑을병 순차 합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갑을 간의 합의, 갑병 간의 합의.
갑을병 순차합이라고 해서 갑, 을 간의 합이 을, 병 간의 합이 그러면 안 돼요. 3년 전에 그거 틀린 걸로 나왔어요. 갑, 을 간의 합이 을, 병 간의 합이 동의 없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순차합이란 갑을병 순차합이 또는 갑을 간의 합이 갑병 간의 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 합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합의가 있다 해서 갑병 간의 매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합의를 인정하는 이유가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세금은 어떻게 뜯어내요? 갑을 간의 매매에서 뜯어내야 되고 을병 간의 매매에서 뜯어내야 돼요. 따라서 갑을병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병사의 매매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갑을 간의 매매 및 을병 간의 매매는 그대로 존속한다. 즉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하는 것 아니다.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 소멸하는 것 아니다.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다 판례 문구에 다시 한번 갑병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거나 최초 양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 아니다. and 최초 양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한 대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지 않고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합의가 있다면 병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갑한테 가서 나한테 직접 등기 넘겨달라 이것도 되고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라 해서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도 됩니다. 합의가 있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합의 후에 갑이 합의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 판례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있어요. 근데 왜 합의해 줬냐면 얘가 대금을 좀 올려주겠대. 대금을 증액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갑의 합의를 이끌어냈어. 그럼 당연히 을은 증액하기로 한 대금 지급해야죠? 안 주고 있어.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병이 직접 청구 들어왔어. 갑은 인상된 매매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직접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합의 후에도. 네? 인상된 매매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 청구를 갑은 거절할 수 있다. 합의와 관련해서 기억하실 게 세 가지. 두 번째, 만약에 합의가 없어. 그러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을 대위 청구만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중간 생략 등기가 됐네? 어떻게 됐는지 몰라. 합의가 없음에도 중간 생략 등기가 됐네? 우리 판례 이왕 된 거 유효 세금만 뜯어내면 되지 뭐.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되면 그 등기를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 뭐 여기 숨어 있어요. 유효. 세 번째로 갑이 합의 안 해주니까요. 잔머리 굴리는 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해요. 병한테. 을병 간의 계약서를 봤더니 을병 간 계약서가 A 토지 매매 계약서 이렇게 안 돼 있고 채권 양도 계약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 을은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잔머리 굴린 거예요. 이때 요 이전 등기 채권은 채권이고요.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우리 민법은 채권을 양도했을 때 채권을 양도한 자가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채권을 양수한 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이전 등기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면 갑이 설령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안 해줬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 안 된다.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 설령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280페이지에 보면 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양가로 6번 중간자의 등기 청구의 양도까지. 양가로 5번은 안 보셔도 돼요. 양가로 6번까지를 쫙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네? 별거 없어요. 이게 주관생략들이 다야.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눠서 딱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막 머리가 뒤죽박죽이겠지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쫙 정리가 됩니다. 네? 네? 지금 아예. 그럼 학원 안 나오신다니까. 지금 정리하시면. 정리가 됐다고. 공부를 안 하신다니까. 지금 정리가 되면. 그럼 오히려 떨어진다니까요. 8월 이후로 정리가 돼야 정리된 걸 머릿속에 싹 넣어갖고 시험장 가신다고요. 지금 다 까먹어요. 욕심이 과하셔. 2차는 그냥 수업만 들으시라고 그랬잖아요. 2차는 정리 안 돼요. 2차는 다 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외우면 돌아서만 까먹는 분들이 지금 왜 2차 과목을 외우고 계셔? 예? 그럼 수업만 들으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만 하면 돼? 민법? 민법 할 시간 많아요. 2차 과목을 마구 하시는 분들이 계셔. 모의고사 잘 보려고. 그 의미 없죠.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데. 8월 달까지 민법 잘 안 잡혀요. 열심히 해도. 예? 그래서 5월 달쯤 되면 고민하는 분들이 속출해요. 1차만 할까? 속출합니다. 나 2차 포기했어. 이런 분들 숱하게 생겨요. 민법이요? 쉬운 것만 하고 있는데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하고 있는데? 제가 교과서 다 체크 안 하잖아요. 예? 어려운 거 하면 이거 다 해야죠. 안 해. 필요 없어요. 딱 여러분들이 시험에 맞을 만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맞아야 돼요. 가등기. 가등기도 어려운 거. 중간 생략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 다 뺐어요. 예? 그래서 물권법은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불만 갖지 마시고 따라보세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복습하시고. 복습도 안 하시면서 말이야. 집에 가셔서 인강 1시간씩 듣고 주무시라고 분명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안 하고 계시잖아, 지금. 그쵸? 언제 하시나 볼 거야, 제가. 192일 남았어. 아직도 안 해. 가등기. 각각 의리여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했는데요.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는 건 3월 10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의뢰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3월 10일 날 생기죠? 그전에는 돈 안 주니까 등기 청구 못 하잖아요. 청구해봐야 갑이 뭔 개소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 의뢰 등기 청구는 언제 생겨요? 3월 10일. 문제가 생겨요. 갑이 2월 10일 날 팔아넘겼네? 등기까지 넘겨줬네? 그럼 을은 3월 10일 날 돈 싸들고 갑한테 가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봤죠. 이럴 때 의뢰 입장에서 야, 중간에 갑이 팔아먹으면 어떡하지? 갑이 못 팔아먹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가 가등기예요. 자, 1월 10일 날 만약에 을이 가등기를 딱 해놨어요. 그러면 갑이 2월 10일 날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넘겨줬다 하더라도 얘는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3월 10일 날 소유권 본등기를 딱 해요. 그러면 요 소유권 등기를 한 순서가 소급을 해요. 그러면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먼저 소유권 등기한 거예요? 을이 먼저 한 거예요. 순서가 소급하니까. 그래서 병 등기는 말소가 돼버리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능을 하는 걸 뭐라 한다? 가등기. 이렇게 말하겠죠. 장래 발생하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확보, 이걸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걸 뭐라 한다? 가등기. 대표적으로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 완결권이 있고요. 부동산에 관한 정지 조건부 권리나 시기부 권리가 있어요. 자, 부동산에 관한 정지 조건부 권리, 갑이 을에게 26회 시험에 붙으면 아파트를 주겠다. 이때 시험에 붙으면이라는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권리죠.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성년자가 되면 오피스텔을 하나 사주겠다. 이것도 뭐예요? 오피스텔을 넘겨주겠다. 요거 시기부 권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정지 조건부 권리나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이런 것들이 가등기 대상 권리가 됩니다. 조심하실 거, 앞에서 봤던 물권적 청구권, 요건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과는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등기 개념 및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기억하시고요. 자, 중요한 게 가등기 효력인데요. 가등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본등기를 하기 전과 본등기를 한 후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권리가 변동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질 않아요. 권리가 변동되는 걸 실체법상의 효력이라 그랬는데, 가등기는 권리가 변동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따라서 뭐도 없어요? 추정력도 없어요. 나아가 갑이 2월 10일 날 이렇게 팔아먹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자의 처분 행위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인 채로 병한테 가서 왜 새치기 했냐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3자에게 대항 못해요. 단, 불법 말소되었을 때 뭐는 할 수 있어요? 회복등기? 이건 가등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등기지 불법 말소되면 뭐 할 수 있다? 회복등기. 근데 아까 말소되었을 때,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네? 그냥 상대만 그러지 마시고 말소 당시 소유등기 명의인 그랬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불법 말소됐다면 을은 누구를 상대로 회복등기를 청구해요? 다시 한번. 요 상황에서 불법 말소됐어요. 그럼 을은 누구를 상대로 회복등기를 청구해요? 평. 누구를 상대로? 평. 써드릴게. 2월 15일 날 불법 말소됐다. 말소될 때 소유명의자가 누구였어요? 병을 상대로. 시험 지문에 양수인 이렇게 나와요. 병이 누구예요? 양수인을 상대로. 나중에 본등기 청구 상대방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병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왜? 말소 당시 소유 등기 명인이 병이었으니까. 됐죠? 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 어려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런 거 어렵다 그러시면 안 돼. 또 하나가요. 얘가 요걸 팔아먹을 수 있어요. 등기 넘겨줘야죠. 얘하고 순위가 같아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따라서 독립한 번호가 부여되는 주등기로 넘겨줘서는 안 되고 독립한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부기등기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등기 상의 권리 양도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요걸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등기의 가등기. 이게 가능하대요.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인 채로 안 되는 거 4개, 되는 거 2개.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본등기를 봅니다. 자, 요 상황에서 3월 10일 날 본등기를 청구하게 될 텐데 누구한테 청구해요? 이때는 갑한테 해야죠, 이거는. 이 을의 본등기 청구는 이전 등기 청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해야죠. 매도인이 누구였어요? 을의 입장에선 갑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도인을 상대로라고 말을 해요. 양도인이 누구예요? 이 둘 사이 입장에.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양수인을 상대로 X, 양도인을 상대로. 예? 판례 문구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가등기 후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고 가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불법 말소되었을 때는 양수인을 상대로 회복등기 청구, 본등기 청구는 양도인을 상대로. 예? 예, 그렇게. 그래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과 불법 말소되었을 때의 회복등기 청구 상대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를 했어? 했어요. 자, 1월 10일 날 가등기권자 을이 있었고요. 3월 10일 날 본등기를 떡 했어요. 소유권 등기.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2월 10일 날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상태였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위가 소급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을이 먼저 소유권 등기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요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단 조심하실 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언제예요? 본등기한 때. 다시 말해서 물권 변동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요 사이에는 누가 소유자였어요? 누가 소유자였던 거예요? 예? 병이 소유자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은 을에 대해서 사용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예? 요 사이에 소유자가 병이라고요. 그러니까 병은 자기 거 썼으니까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이게 어려운 게 다음 순환에 나옵니다. 이게 허위 표시 이렇게 말소되면 이건 직권 회복. 근데 그 전에 선의 제3자가 나타나. 그럼 선의 제3자가 우선하냐, 얘가 우선하냐, 이런 거. 예? 가등기 상의 권리가 가등기에 찾아봐 본등기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이전 등기했을 때 가등기는 살아있냐, 소멸하냐, 이런 거. 중간에 제3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터지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 지금.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거기에 281페이지 있습니다. 가등기 판례 및 사례 정리. 본등기 전 가등기 효력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까지. 5번은 읽지 마시고 양가로 2, 본등기 후 가등기 효력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등기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목등기 이따위 안 봐도 돼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186조와 187조 중요한 거 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등기와 관련된 것들 중요한 거 봤습니다. 특히 등기 청구권, 등기의 추정력, 중간 양각 등기, 가등기 요 4개만큼은 철저하게 봐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4개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무효 등기 유용 이런 것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부수적인 거예요.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그냥 지문으로 나오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 4가지는 단독 문제로 잘 나오니까 요 4가지는 철저하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동산물권 변동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체크하겠습니다.